또 간단하게 우리 한번 자 오늘 써있네 그림이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평면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간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평면이 다 나올 거니까 H축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자. X축이고 Y축이고 또 Z축인데 우리가 공간작도상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일단 직선, 그러니까 점, 선, 면인데 점은 위치로서 앞에 전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해서 하나의 벡터, 그러니까 점으로만 따지면 위치 벡터를 표현해서 방향과 크기, 그다음에 뭐 크기에 따라서 내적을 이용해서 푼네. 그래서 두 개의 위치 벡터를 내적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앞에 내적은 엄청 중요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다 보면 중간에 외적을 하나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외적이 언제 나올 줄이냐? 평면할 때 나올까? 됐는지. 이 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간상에서 또는 평면이 마찬가지야. 어떤 직선 L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면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선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 아무 성질도 주어지지 않고 이 직선을 구해라 못해. 이래지. 그러면 기본 기준이 있어. 1번 일단 곡선 위에 점이 있어야 돼. 곡선 위 점 하나가 근데 이제 성분이 A라고 하면 X1, Y1, Z1 한 점을 주어지겠다. 여기서 A라는 점을 X1, A1 없네. 나중에 합시다. 점을 주거나 또는 두 점을 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여기 봐봐. 점을 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그냥 방향 벡터가 아니라 기울기를 말해. 생각해봐. 기울기. 우리는 기울기하고 한 점을 주어주면 구하는데 이게 공간이 아니 평면이 아닌 공간일 때 이 기울기를 뭘까? 기울기를 한다는 것은 이 직선과 나란하게 U베타라고 합시다. 기울기는 이 U베타를 뭐냐면 이 직선과 평행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위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 이 질서의 이 기울기의 방향 베타라고 한다는 거야. 방향 베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이 직선이 한 점을 표현하는 건 위치고 여기에서는 이놈을 이 직선과 나란하다. U베타. 그래서 나중에 L, M, N은 왜냐면 이 직선과 평행하는데 이 직선의 방향. 그 말을 한다. 그러니까 실수적 성질, 그러니까 대수적 성질. 앞에서 배웠던 거는 기울기라고 했고 벡터 성질에서는 방향 벡터를 한다. 위치 벡터는 어떤 의미 한 점 A를 주면 써야 되겠죠. 위치에는 이렇게 A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어떤 한 점 위치와 방향을 주어지면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가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봐. 기울기가 아니고 한 점을 하면 끝났지 게임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는데 단계가 있어. 1단계 벡터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돼. 벡터 방정식. 1단계 벡터 방정식. 벡터 방정식 뭐냐? 요 임의의 점 P를 잡아. 그럼 이 부분이 X, Y, Z가 이 위에는 임의의 벡터야. 임의의 점 P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P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임의의 모든 점.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 X, Y, Z. 그래서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AP 벡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AP 벡터가 이 방향 벡터의 스카라르지.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T라고 합시다. U 벡터 끝. 이게 벡터 방정식이야. 여기까지가 벡터 방정식. 이 P의 임의의 점 P를 이 직선에 있는 임의의 X, Y, Z를 A와 AP로 표현했다. 간단하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벡터 방정식을 이 T를 썼으니까 2단계 다음 단계는 매개 변수를 이용한 거예요. 1단계는 벡터 방정식이라고 매개 변수를 써. 매개 변수를 하는데 성분을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꾼다 해서 트랜스레이션 P 우리가 원하니까 X, Y, Z 여기까지 쓰고
베타는 x1, y1, z1 쓰고 t 여기서 이제 중에 L, M, N 이렇게 표현한 걸 그때에서 요걸 뭐냐 매개변수라고 해요. t에 관한 식으로 각각 성분을 다 썼어. 뭐에 관한 문제야? t만 하면 되네. t가 주어지면 쓰면 되고. 근데 t를 알아볼래. t변을 모르지 스칼라지. 그래서 전부 다 자 이걸 조사하면 이렇게 나와. 신기하다. 자 t부터 한번 하자. 봐봐. x-x1은 그냥 이렇게 쓸까? x1 플러스 tm y 이퀄 y1 플러스 tm z 이퀄 z1 플러스 tm 이 말 아니야. 그걸 매개변수니까 t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t는 불러. 끝났어. 그러면 L x-x1 이퀄 t m y-y1 이퀄 t n z-z1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기억날까? y는 그러니까 y 여기 봐봐 y1 이퀄 L분의 m x-x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것만 보면 기울기가 L분의 m이고 기울기가 L분의 m이고 한 점 x1 y를 지난 이가 똑같잖아? 똑같아. 그걸 뭐로 늘렸어? 공간으로 늘어났다. 그지? 그래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럼 이를 붙이고 나서 이제 순수하게 우리는 뭐하냐? 요거를 그냥 어디까지 이걸 지우고 나면 우리가 여기를 매개변수라면 요 t를 제거해버리고 요거를 뭐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책에 나와 있으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최초의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 장 성분으로 나타낼 때 직선의 방정식이다. 두 번째, 그때 방역에다가 U라고 했는데 LMN으로 바꿨고 책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봐봐.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걸 매개변수 방정식이야. 직선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T를 쓰는 걸 강력 추천한다. 나중에 이 T를 써놔야 내가 습관적으로 모든 점을 갖고 있으니까 습관. 책에는 다 이 파란 이게 뭐지? 보라색으로만 돼 있었는데 나는 습관적으로 T를 꼭 써라. 두 번째는 두 점. 1번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지. 이거 세트 맞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두 점이 주어지면 그러면 두 점을 주어졌다는 것은 여기로 가봅시다. X축, Y축, Z축의 두 점 A, B가 주어져 있을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자, 그러면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한 점 A, X1, Y1, Z1 이렇게 쓰면 이 점이 X2, Y2, Z2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치 베타는 나오네. A 베타, 위치 베타는 나와. B 베타. 그런데 방향 베타 곱셈이 그래서 우리는 방향 베타를 또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임의의 점 P로 아무 데나 또 잡고 Px, Y, Z를 하면 요 위치 베타의 이 위 P의 베타의 표현을 하자면 P 베타는 똑같이 써야 되겠죠. P 베타는 그럼 베타 방정식을 접근해야 돼. 맨 처음은 수가 똑같아. 베타 방정식, 매개변수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순서가. 그럼 베타 방정식을 P 베타 쓰면 A 베타는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AP 베타인데 이 AP 베타는 방향 베타가 없는 듯이 AB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놈의 방향 베타를 찾으면 되니까 결국 A 베타 더하기 T AB 베타.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시점이다. 내가 A를 시점으로 잡았으니 이 A가 P를 잡으면 P가 시점이 되면 P를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벡터 방정식. 건드리면 이걸 건든다고 b 베타 마이너스 a 베타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는 거는 이 집에 다 바꿔주면 이렇게 쓰잖아. 직사의 방정식은 그냥 이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매개변수. 그럼 똑같이 틀리자면 x, y, z가 되고 여기는 x1, y1, z1 다음에 더하기 t 여기까지 좋아.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은 이거는 위치 벡터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 나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b 벡터니까 x2 마이너스 x1 그러네. 그래서 y2 마이너스 y1 z2 마이너스 z1 이게 내가 원하는 외계변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번에 t가 되면 t는 어떻게 될 거냐? 뭐 해보시면 이제 이대로 이 가정을 하나 붙이면 x2 x1분의 x x1 그래서 나는 왜 중요하냐면 시점과 정점에 있어 이 x1이 지켜져야 돼. 이걸 지켜야 돼. 그 다음에 y y1 y2 y1 z z1이면 z2 z1 이렇게 지켜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두 점이 주어지면 뭘 표현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공간상에서 어떤 의미를 그러면 뭐 점이 이게 없으면 평면상이라고 하면 되고 없으면 평면 하나 들면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것들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좀 더 들어가보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서 공간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공간상에서의 벡터 방정식을 직선과 아직 남은 게 하나가 평면인데 이 직선만 잘 세우면 우리가 이제 좋은 이걸 배워가지고 어떤 성질 이제 이건 정의에 가까운 성질이에요. 정의에 가까운 성질 거의 성질이긴 하지만 거의 정의에 가깝다.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야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점, 선, 면인데 아직 면은 안 났으니까 점과 선의 관계, 선과 선의 관계가 나와야 되겠지? 1번 지울까? 지워도 되겠지? 우리는 뭐 오늘 배운 걸 갖고 문제를 푼다는 것도 좋지만 성질이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필요가 있어. 직선이 있어, L. 자, 뭐냐, 이제 항상 그래서 L, C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L이라고 할게요. L분의 X-X1, M분의 Y-Y1, M분의 Z-Z1, 이퀄 T. 항상 습관적으로 이 매개변수 t를 딱 쓰는 걸 내가 강력 추천이야. 그럼 내가 이변에는 의미의 점 a를 바깥에 있어. a1, a2, a3가 1 바깥에 한 점입니다. 직선 밖에 한 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이런 공간이야, 공간. 그럼 우리는 한 점, 그럼 이거는 한 점, 평면은 안개가 되어버렸잖아. 평면은 안개가 되는데 이건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되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과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렇지? 그럼 이 길이를 t라고 하면 우리는 애호개보다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생각을 해볼까?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이 h를 하나 구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두 점 대결에서 최소 거리. 왜냐면 요렇게 하다 보면 가장 짧은 거리 아니야? 그러면 이 h를 이 직선 한 점으로 표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어딨어?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x1 더하기 tn y1 더하기 tn z1 더하기 tn 안 그래? 이해되지? 그럼 내가 두 점 차이 그리니까 t를 그냥 제곱해버려 나중에. 그러면 x1 마이너스 a 플러스 tn의 제곱 x y2 y1 마이너스 a2의 tm의 제곱 z
1 마이너스 A3 플러스 TN의 제곱. 이해된가? 그럼 뭐에 관한? L의 제곱, M의 제곱, N의 제곱, T의 제곱. T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뭐에 관한 2차식이 돼? T에 관한 2차식 아니야? 그럼 아래로 올라오잖아. 그럼 언제 치수값이에요? 꼭지점. 그럼 안전지역에서 꼭지점에서 나온 값이 치수값이 되겠니? 그게 우리가 원하는 치수값이 된다. 간단하지? 외우기보다 이런 원리니 이 매개변수를 쓰는 순간 우리 두점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연산이 들어갈 뿐이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한 점에서 공간상에 있는 한 직선을 찾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찾으면 될 수 있구나라고 예측 가능하지? 100대 기분이니까. 그럼 이제 또 점하고 선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선이 나왔으니까 또 두 번째 단계 선과 선의 관계가 나와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겠니? 직선이 X축은 뭐니? 직선이 L1 이건 L이라고 L1이라고 하시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공간상에서 공간도형의 성질 중 하나가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을 H가 이렇게 쓰는 걸 포인트라고 해. H라고 합시다. 우리는 두 공간상에서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 있는 걸 말해. 그럼 이 포인트에 우리가 두 직선이 방향 있는 건 알겠지? 우리가 직선 관계식 세우면 그래서 이걸 세워봐. L분의 X-X1 N분의 Y-Y1 N분의 Z-Z1 equal T. 요거는 PQR P분의 X-X2 Q분의 Y-Y2 R분의 Z-Z2 equal S 매그니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두 직선의 첫 번째 질문이 뭘까? 이 꼬인니치 있는 두 직선의 최단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각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괜찮니? 두 직선의 각 그러면 우리는 꼬인니치 있는 두 각은 만날 때는 간단하지. 왜 간단해? 이게 한 교점에서 이렇게 이루는 각이 있으니까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공간상에서 개념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두 꼬인니치에도 사이각은 방향 벡터를 끌고 오면 실제로 원점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 벡터로 따지면 벡터의 셋의 두 방향 벡터는 결정돼 있죠. 이 두 방향 벡터를 평면상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그러면 요 놈을 요 직선의 이 직선의 방향 벡터 U1 벡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U2 벡터 그러면 여기서 U1 벡터 여기서 U2 벡터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무척은. 그러면 이 U1 벡터, U2 벡터 그럼 이건 얼마야? L 거기 하나를 세고 요 놈은 L, M, N 여기는 P, Q, R 그러면 이 사이각인가 뭘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 내점 이해되지? 그래서 점점점 이 요놈의 에로 벡터를 U1 벡터, U2 벡터를 방향 벡터고 여기서 금방 그렇지? 이 방향 벡터가 위치 벡터로 바뀐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위치 벡터가 결정되면 이 두 직선의 위치 벡터의 사이각이 이 두 직선의 사이각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풀러? 그럼 우리 코사인 세타 배웠잖아. 어떻게 배웠어? U1 벡터 크기 U2 벡터 U1 벡터 내적 U2 벡터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U1 벡터 내적 크기 U2 벡터 크기분의 U1 벡터 내적 U2 벡터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두 직선의 사이각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첫 번째 방향 벡터 그리고 그 방향 벡터를 끌고 와서 위치 벡터 만든 다음에 사이각 괜찮아? 얘기했지? 오케이? 질문 있어? 혹시?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래서 나중에 두 직선의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사익각을 구해라라고 문제 나오면 그 문제에 맞춰서 풀면 되겠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최단거리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아. 왜 난이도가 높을까? 일단 이 꼬임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나란하면 어떠냐? 여기 있는 한 점에서 한 점에서 이 직선을 이루는 거리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나란하면 아무 점이나 이 위에 이 점 아무 점이나 하나 잡고 그 점에서 여기 지금 편하게 내리면 그러니까 이로 다시 올라가. 근데 문제는 꼬임위치 있다고 해서 요 점을 자꾸 수선 내린다고 최단거리는 아니죠.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야 최단거리가 돼? 서로 수직 관계가 돼야 되는 걸 찾아야 되지. 여기서 여기 쐈는데 서로 수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서는 이미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 현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있는 이미 한 점하고 있는 점을 잡아야 되니 이때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의 최단거리를 찾아라. 어떤 점, 두 점. 자, 이 점과 이 점을 H1이라고 하고 H2를 잡았는데 연결했더니 서로 수직이 될 때 최단거리야. 그럼 H1과 H2를 잡아서 최단거리 하려면 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 봐. 우리 여기 보이죠? 이해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혹시? H1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잖아? H2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럼 뭘 써야 돼? 매개변수 써야 되지? 그래서 H 바뀌었네? 파란색 H1, 이걸 H1, H2. H1은 이놈이니 바깥침처럼 X1, T, L, X2, T, M, Y2, 미안하다. Y1, Z1, T, N. 그 다음 Z는 X2, T, T라고 하면 안 되지 또. SP, 뭐야? Y2, SQ, Y3, Y3는 왜 이거지? 미안. Y2, Y2 여기 Z2지. Y2 맞고 Z2, TR 이렇게 쓰니까 T가 또 S. 너무 복잡해. 할 수도 있는데 뭐 P하고 Q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는 게 보여요. 너무너무 단계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H1하고 H2를 무슨 벡터냐? 방향 벡터를 잡을 수 있지? 네. 그리고 내적이 뭐요? U1 벡터하고 내적이 수직이 0이잖아. 수직이 0이네? 아, 이제 수직이 0이야. 그러니까 수직이야. 그치? 네. 그러면 내적은 얼마야? 그렇지. 왜 내적이 0이야? 알다시피 코사인 내적이 0이면 수직일 아까도 했지 처음에. 수직일 때는 코사인 90도 0이니까 내적이 0이야. 그러면 T하고 S가 나왔는데 미지수 T하고 S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T하고 S만 구하면 두 점이 결정이 되잖아. 그럼 두 점의 최단거리니까 이 두 딱 써놓고 쓰면 돼. 그러면 근데 여기다 열어놓고 T 막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니. 그러면 또 하나가 있지. 또 하나가 없을까? 또 H1과 H2 벡터가 또 뭐하고도 수직일까? 그러면 U2 벡터하고도 수직 아니야?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나와? H1, H2 벡터가 U2 벡터와 내지 0이니 다 미지수 2개, 조건식 2개. 이해되지? 여기서 T, S에 관한식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 TS 연립하면 미지수가 2개. 근데 만약에 연립했는데 TS 값이 안 나오면 그건 뭐냐? 일치야. 이해되지?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면 0이 될 때가 있지. 그럼 0이 될 때는 뭔 말이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최소 거리가 0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두 가지만 딱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랑 이게 훨씬 더 낫게 되니까 이건 이해를 하고 이건 모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라는데
이렇게도 구해볼 수 있지만 뭐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 되는 관계가 뭔지도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로부터 그 다음에 법선 베타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선 베타는 마지막으로 나중에 여기 봐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건 이 두 개로 하고 하나 칠때 근데 그 아까 하기 전에서 직선 사이 거리에서도 그 AH랑 L이랑 내적 해가지고 해도 되는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저대로 오케이 뭐 이 베타가 UL 그러니까 AH랑 해도 되고 오케이 내적이 U 베타도 내적이니 AH 베타 내적 U 베타가 0 그러면 더 간단하게 빨리 풀 수도 있고 내적 등급에 오케이 잘했어 가능 그러면 봐봐 A를 지나고 연결하는 건데 이 법선 베타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구라든지 다른 것들과 할 때 써먹는 것들과 꼭 이 직선에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이 법선이라는 건 수직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법선인데 나중에 이 법선을 좀 잘 봐봐. 접선이고 서로 수직일 때 이제 평면에서 어떻게 돼? 평면 한번 예측하면 이런 법선이 있을 때 이게 접선이면 접선. 법선은 수직이 이게 아니지. 접선을 끊고 넘어갈 때 이게 법선. 자 그러면 공간에서는 공간은 뭐냐면 공간 후 공면이 있거든. 공면도 그 공면을 품는 접선이 있긴 해. 그리고 이 접선과 수직을 지나는 직선이 많거든. 근데 잘 봐. 접선과 수직을 지나는 법선은 요 위에 좀 잘 돌리면 이 여러 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러면 간통을 해도 법선은 무조건 공면을 간통해야 돼. 수직이 되게끔. 그리고 그놈에 대해서 또 수직이 되는 이런 것들 종법선이라고 해요. 또. 그래서 공간은 종법선까지 나와. 공간은 종법선, 그러니까 접선, 수직, 법선까지 해서 접선과 법선과 종법선으로 하나의 차원을 이루어. 거기에 공률이 뭐냐? 그걸 이루는, 그 점을 이루는 단변을 갖는 구거든. 그럼 평면일 때는 단지를 못 구하지. 그래서 단지를 무한대일 때 평면이고, 단지, 공률이 1일 때 있잖아. 상수. 딱 상수가 부야. 상수가 나오면 딱 부야. 왜? 모든 구에서 다 하면 그 값이 다 같아. 접선과 법선이 표현하잖아. 구를 생각해. 어디를 자르든 그 값은 똑같이. 그래서 그 종법선까지 이루는 것을 이루면 이거는 타원이 되는지 부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예측이 가능한 값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벡터가 중요해. 또 그런 거를 문제로 갖고 오는 데 필요하다. 자 그러면 법선은 또 뭐냐? 직선 있는데 L 있어. 자 A는 똑같이 있어야 돼. A는 있는데 A 아까 전에 X1, Y1, Z. 근데 벡터인데 이놈이 이 A를 지나고 봐봐. 요 어딘지 모르니까 이 직선과 수직을 이루는 직선이 있는데 단위 베타를 말하는 N 베타 수직. 그래서 벡터 N의 수직인 그러니까 이 베타를 법선 베타라고 해 나중에.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임의점 여기서 P를 아무 데나 적어가지고 이래서 P 베타고 요거는 A 베타고 그리고 내가 이 베타는 이 L하고 수직인 베타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P가 되면 간단해. 알고 있는 건 이 점이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습관적으로 쓰는 건 1번 1단계는 뭐라고? 벡터 방정식 세우는 거야. 다른 데서 시작하면 안 돼. 벡터 방정식은 무조건 세워.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배워서 쓰는 것도 좋지만 습관적으로 벡터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자, 벡터 방정식. 방향과 크기만 가지면 돼요. 첫 번째 세우기 뭐예요?
AP하고 M베타가 수직이래.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A베타 내적 M베타가 수직. 이게 답이야. 이게 측정이야. 끝났어. 끝났네. 자, 수직일 때 우리 내적에서 뭐라고? AP 베타 내적이 M베타가 뭐가 같다고? 0베타. 이래? 스칼라 값이니까 0이어야 돼. 내적이니까 0. 여기까지 이래? 대체 요걸 베타 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로 표현해야 돼? 이 벡터 방정식 기본으로 표현해야 되지. AP를 단위 벡터, 위치 벡터로 다 표현해야 된다 그래요. 위치 벡터로. 뭘로 표현할까? 불러보자. OP, P 베타 마이너스 A 베타 내적 0. 했니? 아니요. 만약에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바꾸고 싶어. 봐봐. 그 다음부터 바꾸고 싶단 말이야. 봐봐. 내적 0이면 성분을 했잖아. 우리가 내적에서 성분을 바꾼 정리 잡아봐 머릿속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지금 나온다. 내적을 배웠잖아요. 괜찮니? 내적이 처음에 뭘 배웠어? 처음에 정리. A베타 B베타의 내적은 A베타 크기 곱하기 B베타 크기 코사인 세타. 정리. 정리 바로 밑에 뭘 배웠어? 정리 1을 배웠지. 정리 1이 뭐야? 성분을 바꿨을 때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기억나? 그게 정리겠지. 안 그래? 기억을 해야지. 두 번째 정리가 성질, 스칼라게, 결합값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A베타 내적 A베타 성질을 정리 크기로 실수. A베타 크기 곱하기 A베타 크기니까 제곱. 그래서 실수. 기억나지? 세 번째가 뭐야? 코사인 세타. 값. 이해되지? 내적은 크기. 그 삼각형 OA의 크기를 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지?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사형 베타. 사형. 엄청 중요해. 봐봐. 이렇게 바꿨으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이건 벡터 방정식이야. 이걸 당연히 실수적 성질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럼 성질이 뭐야? 이게 x, y, z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 정리의 x 모든 이 위에 있는 모든 점 아니야? x, y, 변수. 그 다음 a는 뭐예요? 그러면 성분 쓰니까 x-x1이지 y-y1이지 z-z1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벡터가 나와야 안 나야 돼. 벡터가 a, b, c로 쓰자. 쓸 수 있지? 쓸 수 있지? 법석부터 a, b, c 끝. 그럼 뭐라고 쓰면 되지? ax 나중에 내정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거는 좀 여기서 왜냐면 이건 좀 애매하다. 여기만 건드려. 여기 건들지 말고. 왜냐면 이게 이것도 법선이고 이것도 법선이니까 이건 평면의 방정식이 되어버리는데 이건 결정이 돼야 되네. 이건 결정. 여기 써있어요. 옆으로 들어. 좀 이따 뒤에 나올 것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이 벡터가 결정. 이게 결정돼 있어야 돼. 결정되지 않으면 못 써. 이렇게 법선이 딱 결정돼. 그래야 유일하다. 만약에 이 베타가 결정이 안 되는 법선 베타는 정말 많거든. 왜냐면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도 결국 다 수직이잖아. 이놈하고. 그러니까 결정됐을 때 이 직선이 결정된다고 해야 돼.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쓰고 전개하지 마라. 전개하면 안 될 것 같아. 전개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쓰자. 상수값을 딱 나올 것 같아. 애매할 것 같아. 이거는 여기까지만 넘겨보자. U베타 쪽에서 나왔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차이값 또 끝났고. 그래서 책에 이게 평행하다, 그걸 나타낸다. 쭉
6자리 같은 경우는 A각의 크기를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요거 방해베타 U1 베타가 1, 2, 2, U2 베타가 2, 그림이 2, 마이너스 1, 2. 그러면 요거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써. U1 베타, U2 베타, U1 베타, 4점 U2 베타. 끝!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요거 봅시다. 서로 평행하는 두 직선이 여기를 L, 그다음에 두 직선이 G 평행하다고 됐어. 그래서 매개변수 T라고 써주는 거 습관이야. L, 그다음 매개변수 이거는 S 이렇게 써주는 거 습관으로 해.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한들이 포함한 평면이 있고 이 두 직선을 품는 평면 위에, 그러면 우리는 평면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평면을 그려서 알파를 그리면 요 직선과 이 직선,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이런 거리도 아무 점을 잡아도 충분히 방향 베타도 같아야 되고, 그러면 평행이니까 방향 베타가 방향비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배니까 방향비가 같아야 돼. 첫 번째. 이해되지? 각공의 평면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방향비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 값하고 요놈 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A, B, C가 그럼 이 스칼렛의 몇 배야? 요 4분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A는 B분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다. 이게 1번. 그럼 A, B가 결정되겠니? 방향비가 같아야 되니까 예, 방향이 같아야 한 평면 위에 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두 직선과 거리가 같은 직선 L이, 그러면 평면이 있고 두 직선과 거리가 같은 직선. 봐봐. 거리가 같다는 말은 이거가 딱 중점이 되지 않느냐 이거네. 그래서 이미요 두 점의 중점. 그래서 방향비는 같고 방향비는 같아야 돼. 이해되지? 그리고 결국은 두 점이면 이 점이면 어떤 점이든 두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2, 1, 2,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떻게든 둘이 더해서 반이 위에 있어야 돼.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요 점 위에 0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어떤 점이 C, 0, D라고 하면 어떤 점을 찾아도 좌우로 그러면은 이렇게 써서 그냥 이 식을 여기가 이니까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A를 불러보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 나오냐? 1이지. 그 B는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 나오냐? 그러면 방향비니까 4를 해보고 4분의 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0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D 이퀄 PQ하고 아까 이거 S, T, R 아니야. 그럼 4개를 해주는데, 자 그랬을 때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아무 점이나 잡아서 거리가 같은 요 점의 B, 그래서 매개변수 T라고 썼을 때 이게 다 썼을 때 요 거리,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요 점에서 여기까지 이런 거리와 요 점에서 여기까지 이런 거리가 같다라고 써도 될 것 같고. 이해되지? 그래서 한번 연산해서 구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 생각은 요 둘이 중점을 하나 잡아. 요거의 중점 얼마야? 둘이 더해서 반이? 둘이 더해서 반이 얼마? 2분의 3. 둘이 더해서 반이 마이너스 2분의 1. 둘이 더해서 반이 얼마? 2분의 마이너스 4. 이해되지?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의 방향이 이거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그렇게 해도 같고. 그러니까 요 점이 요 점하고 요 점이 어떤 점 잡았는데 이놈하고 이놈이 이면 A, B에 둘이 더해서 반이 이놈 아니야. 그럼 이 방향과 이 직선의 방향과 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같아야 된다. 충분히 일치된다. 이해되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도 뭐 한번 쭉 책해보면 답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결해보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하나 넘어가 보잖아.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개념을 이해하면 평면이 하나 나거든. 아까쯤에 이 부분이 좀 아까쯤에 요 걸리는 대목이야.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공간상에서 평면을 결정하는데 공간상에서 평면이 결정되어 있는데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재밌는 게 이 시점에서 임의의 점 A는 줘야 돼. A는 또 마찬가지야. 뭐가 결정되어 있으면 평면 알파를 구하겠어. 찾아보 아무것도 안 주고 평면을 구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1번 뭘 줄 거냐면 한 점. 평면 알파 평면을 구하는데 평면을 결정하는데 한 점, 한 점 A. 여기도 X1, Y1, Z1이 되겠지. 여기까지 줘야지. 근데 우리가 평면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점만 주어져가지고 직선은 이제 평면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고민해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세 점이 주거나 세 점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 이 평면에 나중에 뭐냐면 이 평면과 수직인 벡터를 줄 거야. H인데 이거를 법선이라고 아까처럼 쳐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게 뭐냐면 여기 써있어. 그래서 이 법선 벡터는 이 평면을 결정하는 거야. 직선이 아니라. 여기서 좀 다른 점이네. 이 평면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애매해. 아니 아까 그래서 평면을 결정한 법선이라고. 그래서 만 문장에서 평면이라는 말이 나와. 그게 이제 거기에 예시한데 그러니까 평면에 대한 성질 이렇게 줄 거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층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직선에 대한 법선은 결정이 돼야 돼. 여기는 평면에 대한 법선이라고 줄 거야. 뭔가 이해되지? 그래서 평면에 대한 법선이라는 말이 그래서 평면 알파 위에 또는 이렇게 안 주면 그 말 안 나오면 쓰면 안 돼. 그래서 자 그럼 A는 주어져 있고 뭐 이렇게 주어지면 이쪽은 점점점 뒷면이 속으로 돼가지고 A X1 여기 있으니까 정해졌지. 그러면 마찬가지 요 평면의 임의의 점 P를 아무 점을 잡으면 X, Y, Z가 되면 마찬가지로 AP하고 H는 수직이거든. 그래서 AP하고 H 베타는 수직이라는 걸 알고 AP 베타 내적 H 베타가 0이라는 것도 알고 여기는 평면을 결정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이 평면 알파라고 줬으니 평면을 결정했으니 이런 개념이 왜 이게 생겼냐면 이해를 도모하자면 혹시 우리가 평면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야? r제곱. 그러면 뭘 생각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 그럼 평면에서 뭘 떠올라? 지금 평면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은 뭘 떠올라? 원 떠올라? 그럼 내가 이거를 공간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을 해. 그럼 뭐가 떠올라? 9가 떠오르려면 여기 플러스 z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9가 아니지. 근데 원이 떠올라? 그건 또 웃기지. 원기둥이야, 원기둥. 그러니까 z의 관계없이란 말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평면에서의 결정 조건과 공간에서의 결정 조건의 차이의 개념이거든. 아까 말대로 수직선상에서 평면이 결정되면 노를 때 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공간이란 말이 없으면 이 말을 쓸 수가 없듯이 공간 이해되지? 그래서 반드시 평면 알파라는 명칭을 써줄 것이다. 그래야 어디가 있냐? 그래야 요 놈을 x-x1,
y-y1 여기서 a, b, c 여기까지 왔어. 법선 h는 a, b, c를 하면 이 다음에 나올 수가 있겠냐. 평면이니까 a, x-x1 b, y-y1 c, z-z1은 0. 그러면 이 식을 잘 쓰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d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이 평면의 방정식을 처음 배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윤매체가 주어져 있을 때 요 세 점을 여기 a, 0, 0, 여기 0, b, 0, 여기 c, 0, 0, c, 0, c가 있을 때 요 a, b, c에서 세 점, 이 지인 세 점을 품는 평면, 이 절단된 이 평면의 모양을 확장했을 때, 칼질 때 이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라 이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꼴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다 a면 a 0꼴이니까 a는 d야. 이해되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11 넣어도 되고 b면 b는 d야. d란다. 라지 d야지. c 스몰 c는 뭐야? 라지 d야.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은 뭐 이 식을 써라 그러면 ax니까 t 값은 얼마냐? 나중에 a분에 비해서 이 t는 결정될 거니까 요 값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111이었다. a, b, c가 1이요. 그럼 a도 d로 쓰면 되고 그러니까 a 대신에 a분의 d라고 쓰면 되고 b 대신에 b분의 d라고 쓰면 되고 c 대신에 c분의 d라고 쓰면 쫙 여는 순간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더하기 c분의 d는 1 있고 0. 오케이. 이게 실제 원하는 무슨 절편인가? 마이너스 1인가? t는 뭐 왜냐면 a분의 d, t 약분하면 1이 되네. 이해되지? 그래서 요 식으로 마이너스 잘못 썼냐면 마이너스 빠르겠다. 왜냐면 a, 0,0,0은 이항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괜찮니? 이해되지?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드디어 요 세 점을 품는 노란색의 평면 절단은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지? x에다 a면 그대로 만족하겠니? y에다 b면 만족하고 z에다가 c면 만족하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그럼 뭐요? 만약에 3x 플러스 2y 플러스 z 이퀄 3 1부터 알아야 되네. 그럼 x절편은 얼마야? x절편 y가 0이니까 1이잖니. 그지? 그 다음 y절편은 얼마? 2분의 3 z절편은 3 이런 걸 절단한 단면이 있을 거 아니야. 단면. 이 단면의 뭐식? 평면의 방정식이 되구나. 예측이 되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건 이 법선 평면에서 이 법선이 중요해. 여기 이 ABC 여기 봐봐. 여기 식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몰 ABC가 뭘 말하냐? 법선이다. 법선. 이 평면을 지나는 법선 ABC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런데 법선을 주면 좋은데 시험장에서 법선을 안 주네. 그래서 법선을 주면 좋은데 자 법선 얘기가 됐어. 여기는 안 나와? 안 주는 거. 자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 별 법선을 안 줘. 여기 지워되지? 자 법선을 안 주고 알아야 될 게 뭐냐?
A, B, C 세 점만 줄때요. 우리는 자주 흔하게 세 점만 결정이 될 때가 많아. 그러면 요것처럼 한 점과 법선이 주어지면 이 법선을 이용해서 H, A, B, C를 구할 수 있을 건데 법선을 주지 않고 우리가 세 점만 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별표 주면 외적을 공부한다. 외적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 법선 때문에 외적을 배우는데 이걸 가지고 다양한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외적까지 건드릴 수도 있어. 외적은 내적하고 다르게 아까전으로 뭐가 있냐. 자, 봐봐. 외적은 어디서 똑같아. 어떤 게 있냐면 아까처럼 5.5가 있고 여기가 A, B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A가 있어. 똑같이 A 베타, B 베타가 있는데 여기는 사이값 세타인데 아까 중에 A 내적 B는 이해가 됐어. 스칼라인데 나는 이것보다 요 약속, 이게 A하고 B에 대하여 우리가 내적만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보면 이걸 보면 과연 요것이 A 베타 크기, B 베타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스칼렛 값인데 만약에 A 베타, B 베타의 크기를 아니라 크로스 정의를 내려 A 베타 크로스 그러니까 곱의 연산인데 드디어 실수의 곱이 아니라 벡터의 곱 이거는 실수의 곱이면 벡터의 곱은 정의를 내려 그래 내가 A 베타, B 베타 그러면 사인 세타를 할래.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벡터가 된 단위 벡터, n 벡터, 새로운 벡터 약속이야. 이 n 벡터는 뭐냐? 이놈이 실수의 값이 될지 몰라도 새로운 벡터인 n 벡터로 하자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거와 이걸로 새로운 정의를 내려. 정의 디피니션 뭐라고? 사인을 갖는 단위 벡터가 n. 그러니까 이 n 벡터는 새로운 벡터가 생길 건데 그 벡터의 크기가 1인 놈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이놈이 뭘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먼저 이게 성분으로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보자. 알아봤더니 해보자. A1, I, A2, J, A3, K 크로스 A, P1, I, B2, J, B3, K 그럼 몇 개 나와? 9개 나오지? 이해되지? 자, 9개 나오는데 자, 여기 9개 나오는데 봐봐 어떤가 볼까? 먼저 I 크로스 J, I는 어떻게 될까? I 약속, I 사인 0도 n 베타. 근데 쓰나마나 뭐가 돼버려? 0 돼버리네. 그래서 I 마찬가지면 아홉 개 중에 I, J, K, 0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I 크로스 J는 I, J, 사인 90도. 그 다음에 단위 벡터 n베타. 이거 봐라. 이건 1이야. 그럼 새로운 n베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쳐봐봐. I하고 J라는 여기 보여. 여기 I 1, 여기가 J 1, 여기가 K 1. 자, I, J, K인데 I와 J가 처음에 수업할 때 1차 결합 중에 종속과 독립이 있어. 종속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독립은 독립적으로 바깥 그 안에 없어야 되는데 I 크로스 I, J라고 하면 이 I하고 J는 이 평면이거든? 근데 단위 베타야. 그럼 I가 되거나 J가 되면 2배 돼, 사상이. 이 n 베타는 I에도 있으면 안 되고 J에도 있으면 안 돼. 새로운 단위 베타인 거.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우리가 공간에서 약속한 건 K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K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K도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 K도 될 수 있거든? 왜냐면 반대쪽에도 나올 수 있잖아. 그 마이너스 K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때 16세기 이전에 이후에 당연히 다 썼어. 둘 다 썼거든. 그래서 과학 중에 물리는 오른손 좌표계와 왼손 좌표계를 다 써. 근데 데카르트 이후에는 다 뭘로 써버려? 오른손 좌표계로 수학은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다 써. 상황에 맞게끔. 근데 과학은 수학은 정의에 입각해야 되니까 두 개 나오면 불편해. 말이 안 돼. 그래서 오른손 좌표계를 하다 보니 방향으로 도는 게 위쪽으로 가다 보니 마이너스 J를 생략하자. 쓰지 말자. 그래서 I, J 순서가 중요하지. 그럼 어디 봐봐. 그러면 J 플러스 I는 마이너스 90도야. 그럼 마이너스 n베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K가 돼야 돼. 아, 그래서 J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I, J가 있어서 각각 I 각각 J 각각 K가 나와. 여기서 I, J 여기서 JI가 나와서 K가 되고 IK가 나오고 IK가 나와서 J가 나오고 JK가 나오고 KJ가 나와서 I가 나와.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써보니까 I는 말이야 요 I 빼고 A2, B, A2, A3 B2, B3 오 이거 나중에 마이너스 해놓고 A1, A3 B1, B3 K는 A1, A2, B1, B2 뭐 말이야? 우리 행렬식에서 학년에서 몇째 크로스가 양수 음수 봐봐 해봐봐. 아, A1, B1, A1, IJ, B2 그 다음 A3 아니지 A2, B1은 봐봐 A2, B1은 JI니까 마이너스 K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해줘야겠네. 이제 이걸 보니까 요게 뭐야 신발끈처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 행렬식에서 나는 I, J, K 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너무 좋아. 봐봐. 이렇게 외우니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 아까 말했지 선형대수. 이건 선형대수 나는 수학적 원리가 있어 약수. 근데 1에 1열을 빼면 요놈이 있어 없어? 이건 그래요. 1에 2열을 빼면 요놈인데 이게 1에 이건 1각 2니까 양수 1각 2는 3번 호환, 홀수, 음수 1각 3은 양수. 그래서 행렬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 원리. 내가 어떤 위치를 가면 10번을 바꿨어. 그럼 짝수제. 그럼 그 값 무조건 양수야. 근데 3번 바꿨네? 아, 음수네. 그래서 1행 1년 제하고 1, 2, A3, B3 다. 이 자리는 마이너스 값을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구한 값. 이거는 행렬을 가지고 있는데 외우기 쉽게. 이것만 외워도 되고 이것만 아는 사람도 좋고 여기까지 알면은 갖고 다니기 편하고 이렇게 외운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해서 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배우면 말이야. 이게 성질이야, 이제 정리. 그러면 이번에는 정리가 중요해. 정리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건 이해가 됐으니까 지워도 되겠지? 정리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자, A 크로스 B의 내적 A는 뭐가 될까? 이게 질문하는 거. 아,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내적이니까 A1, A2, A3를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A1, A2, A3를 넣잖아? 그러면 두 행이 같아. 그러면 3원 1차 중에 이 두 행이 같잖아? 그럼 일치가 0이야. 하면 0 나와. 알겠지? 그럼 뭔 소리야? 이 새로운 벡터와 A는 서로 수직이래. 근데 A 크로스 B가 B 벡터 이것도 여기 봐. B1, B2, B3는 두 행이 같아. 그게 뭐가 돼? 또 0이야. 그러니까 요 벡터는 A하고도 수직이고 B하고도 수직이야. 그래서 평면상에 1차 결합으로 A, B 벡터가 결정돼 있어. 그런데 이 두 놈을 품는 평면의 알파에 이 A 벡터가 있는데 이 A 플러스 B는 절대 이 평면에 없다. 그런데 내적이 0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이놈하고도 수직이고 이놈하고도 수직이지.
그래서 A 크로스 B다. 그러니 내가 A에서 B를 쏘고 A 베타, A에서 C를 쏘면 결국 E 크로스 A 크로스 C는 B라고 할게. C라고 하는 게 맞나? 이 B라고 할게요. 이걸 C라고 할게. 그러면 요 크로스, 요 놈은 B 크로스 C 아니야. 그치? 왜? 이 놈하고도 직각이고 있는. 그러면 여기서 이 법선 대신에 이 놈을 써도 되잖아. 아니야? H 베타로 써도 되겠다. 그래서 세 점이 결정이 되면 법선 베타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야? 자, 이게 그래서 요 식에서 가장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왜 이걸 배우냐? 다음 시간에 공간 도형과 공간 답변을 배우잖아. 그럼 다 해석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공간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잖아. 평면과 직선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 그지? 입체도형이니까. 그러니까 평면과 직선을 결정하니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으면 모두 이렇게 벡터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 뭐 불편한 해석을 그냥 바로 답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법선이 없더라도 세 점이 주어져 있거나 세 점을 결정하게 되면 이 세 점을 품는 평면은 반드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세 점을 품든 뭘 품든 여기서 중요한 건 법선을 찾는 거다. 근데 법선이 여기서보다 두 벡터의 외적이다. 외적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이 크기는 요 크기니까 요 평사 있잖아. 드디어 요 A 벡터, B 벡터 이 평사에 뭐가 같냐면 크기와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놈의 넓이, 삼각형 넓이 있잖아. OAB가 있으면 이 삼각형 넓이 OAB 벡터의 크기는 그냥 뭐야? 2분의 1 A 벡터 외죠? 그러니까 이것만 구해. 그거 절대 까면 돼. 그럼 이게 성분으로 나오겠지? 그럼 성분으로 나와? 벡터니까. 그럼 루트 성분으로 나오면 A, B, C. 이게 성분으로 나올까? A, B, C. 그러면 2분의 1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실제 이 OAB의 넓이다. 가장 편해. 삼각형 넓이가 것 중에 가장 편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공간상에서 세 점이 있어. 이 넓이를 가지고 돌아버려. 왜? 직선 구해야 되고, 쌓아야 되고, 수선 구해야 되고, 투전 구해야 되고. 근데 그냥 여기다 이거 외적에 보면 그냥 답이야. 나중에 나오면 뒤에 공간 도형할 때 이걸 써먹을 거야. 공간 도형할 때 이 방법을 써먹을 거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럼 조금만 하고 이렇게 지워도 되니? 다음 그러면 봐봐. 1번 똑같아.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또 뭘까? 자, 평면이 이제 있어. 내가 결정했어. 자, ax, by, cz 플러스 b는 0. 그럼 여기서 h 법석 벡터를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a, b, c.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질문은요. 아까 지금 평면이 있으니까 점 선면이 나와야 되잖아. 일단 점 하나를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x1, y1, z1을 잡았어. 자, 첫 번째 할 질문이 뭐예요? 곡선 밖에, 이거 평면 밖에 한 점에서 평면이 이루는 거리 아니겠어? 아니야?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래. t. 아니? 이해되지? 어떻게 구할까? 그냥 한 점에서 직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이 h를 구할 수는 없잖아,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해놓고 보면 암기가 되는데 이 n 베타, 그러니까 h 베타를 잡았어? 이 점을 c라고 잡아. b라고 잡아. 요 점. 안 잡아도 돼. 임의의 점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하고 요거 거리를 평행이동을 그대로 해줘봐. 그래서 이 점의 수선이 h 드디어. h란다. 수직이니까 c.
이해돼?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가니까 여기서 A, D는 뭐가 같냐면 B, C의 길이하고 같은 것 같아. B, C의 길이 같지? 이해되지? 그러면 B에서 A를 쌓아. 그러면 이건 BA 코사인 세타 BA. 근데 이 BA는 코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요 베타가 이 H 베타에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BA 베타와 H 베타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지? 오케이? 그래서 BA 베타 H 베타 BA 베타 내적 H 베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바꾼 데서 H 베타 BA 베타 내적 H 베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H 베타는 이거 루트 크기니까 우리가 어디서 조금씩 본 것들을 배우게 될까? 어디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보고 자 P는 임의의 이 한 점이니까 내가 P는 이 평면이 한 점이니까 X0, Y0, Z0라고 잡아. 단 AX0, BY0, CZ0 플러스 B는 0을 만족한다. 그렇군요. 내가 X0, Y0 잡아. 임의의 한 점. 그러니까 이 평면의 임의의 한 점을 잡을 수 있어. 아무래도. 적당하게 숫자 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y 플러스 5z는 5 플러스 d는 2야. 0이야. 그러면 내가 1, 0, 뭐 t가 3이라 하자. 그럼 0 필요 잡아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잡아도 되잖아. 이미 한 점이지. 이 점을 잡은 거야. 내가 x절을 이런 거를 잡은 것 그냥 가능해? 충분히. 이 평면이 묵시 나오는 점 중에 하나를 잡은 거니까. 그거를 자 그러면 봐라. BA 요건 얼마나 써야 돼? x0 빼기 x1 A부터니까 x1 되잖아. 그 크기니까 롬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절대값이라지. 내적 ABC 끝. 그러면 뭐가 나올까?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전부 AX1 BY1 CZ1 자 요리하면 AX0 BY0 CZ0 AX0 BZ0 마이너스 D 그러니까 플러스 D가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D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절대값 이거 어디서 봤어? 요 C하고 이것만 없으면 한 점에서 직선을 이루는 거리인데 이거는 이제 공간에서 직선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 이거는 이제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직선을 이루는 거리라면 공간은 한 점에서 평면에 이루는 거리를 일반화시켰구나. 다르지? 하지만 C가 하나 늘어난 건 똑같아. 이해되지? 그래서 자 해보면 요 값에 의해서 나오는 그 이거를 거의 책에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밑에 있다. 두 구에서 만약에 점과 평면 사이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지막에 나오네. 점과 평면에 이르는 거리를 나타낸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 부분을 H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식대로 어느 점에서 직선이 이르는 거리를 일반화시켜서 평면으로 확장했구나라고 H가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다. 평면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점에서 평면에 이르는 거리 끝났네. 그럼 뭐가 있지? 점이 있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직선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자, 너 치워 되지? 이해되지? 그러면 자 봐봐. 생각해봐. 평면이 있어. 직선이 있는데 L이 있고 그리고 이 L은 평면은 A, X, B, Y, C, Z 플러스 D는 0. 그러면 이 N은 L분의 X 마이너스 X1 N분의 Y 마이너스 Y1 N분의 Z 마이너스 Z1 이퀄 T. 자, 뭐가 됐든지 우리는 그럼 질문이 뭐냐면 평행하면 이 평행하게 되면 이놈의 법선 베타인 H 베타인 A, B, C하고 여기서 U 베타인 L, M, N을 보면 이 두 내적이 0이겠지 서로 수직이면. 그래서 이 두 개가 내적이 0되면 이거는 평행이야. 거기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이거 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평행이 아니라면 반드시 관통해야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 점을 P인데 A라고 할까? A는 어떻게 구할까? 임의의 점 P고 이 점 만나는 거죠.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쓰면 돼. X1 TL 점점점 이 점 여기다 이걸 만족해야 되는 만족해야 되지. 거기서 T 나와. T 구하면 돼. 그렇지? 간단해. 그래서 이 점 한 점 구하는 거 끝났어. 또 질문이 또 뭐가 있을까? 또 뭘 바꿀까? 또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직선과 이 평면과 이루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법선 베타를 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요 놈을 만나니까 직선 평면에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뭔가 법선이랑 만나는 관통하는 좀 잡아. 그래서 요 베타가 U 베타고 요 베타가 H니까 사이값이 세타라면 이 값이 세타니까 이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래서 이 법선 베타를 구한다면 이놈이나 이놈은 반대쪽에 있으니까 결국은 요놈과 요놈의 내적을 구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H 베타, U 베타, H 베타, 내적 U 베타. 근데 이거는 이 직선과 법선에 이르는 각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실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그러면 답은 얼마래?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 구한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한 다음에 여기다 해서 사인 세타를 따로 구한다. 여기까지 이해되네.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충분히 일치이 되지.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면 끝나겠니?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끝나. 알파 베타.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눕히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눕혀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하나? 이게 더 낫나? 이게 더 낫겠네. 이해되지? 이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요 베타가 H1 요 베타가 H2 그래서 알파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T는 0 그래서 H 그 다음에 베타는 A, B, C 그냥 A1X 그렇게 할까? BY, B1Y 그러니까 맞나? C1Z 플러스 T1 이퀄 0 그러면 이 베타와 낙이 정상에 내리면 이게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선수선이란데 내가 이 각을 H1 똑같아 H1 베타, H2 베타 하면 사이각인데 이 각이 세타인데 한 마지막 두 각이 180도인데 이것도 세타니까 이번에는 이 각이나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둘 다 사이각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값을 같아야 돼.
사인이 코사인, 그러니까 부호만 다르겠지.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처럼 구하고 H1, H2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은 세타나 거기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도 뭔가 만약에 4분의 3이 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3도 코사인 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평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성질에 대한 것을 일반화시켰어. 자, 이해되지? 여기까지가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이룬다는 걸 끝낼 수가 있어. 이해되지? 쭉 가서 그러면 내 다음에 월요일날은 공간도행 하면서 이 문제도 몇 개 풀면서 공간도행 가게 되니까 알겠지? 잘라서 오케이 이해되지? 그래서 문제 몇 개 한 4개 정도에서 3개 뽑아가지고 풀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 알겠지? 네. 이해됐지? 문제 푸는 걸 한번 같이 여기까지 수고했어. 며칠 되지? 화면이 이렇게 안 나오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그 문제 만든 거에 연수 문제 5개씩 있으니까 네. 꼭 그거 풀어보면 돼.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수고했어.